네, 오늘은 글로벌 탑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얼만큼의 연수익률을 냈는지, 그리고 이들이 현재 들고 있는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1년간의 1등부터 9등까지 제가 모아봤고요. 루브릭 캐피탈이 81.5%, 무려 말도 안 되죠. 1등 했습니다. 2등이 라이트 스트릿이라고 59.4%를 기록했고, 작년 S&P 500이 25.7% 올랐어요. 우선 상위 9개사가 모두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였다는 거고, 이거를 보고 전 두 가지가 느껴졌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81.5%라는 숫자는 어떤 한 가지 종목이 81.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총 계좌에서 81.5%가 성장했다라는 거니까 이건 아예 다른 차원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어떤 한 종목 사가지고 뭐 10배거 한다고 10배 가고 이런 종목은 어쩌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어떤 종목에 있어서 뭐 100%, 200% 수익 냈다, 이런 거는 심심치 않게 경험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지금 총 계좌에서 81%가 올랐다라는 거는 어쩌다 한 번 한 종목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뭐 손절 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81%가 올랐다고 하는 거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진짜 어쩌다 하나 81% 오른 거는 뭐 다른 종목이 또 몇십 프로 내리고 뭐 이래가지고 전체 계좌로 봤을 때는 뭐 몇 프로 안 되는, 아니면 손실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투자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25%그 지수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전체 종목이 다 25%를 넘어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근데 무려 이 친구들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줌으로써 엄청난 수익률을 냈다. 이제 그걸 첫 번째로 느꼈고요. 또 다른 점은 이 25%, 그러니까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내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거를 또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개 사잖아요. 9개 사 9등짜리가 36%인데 겨우 이렇게 한 11%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25%를 넘었다라는 거는 이 사이에 뭐 몇몇 회사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지수를 뛰어넘는다라는 거, 글로벌 탑 헤지 펀드들도 지수를 뛰어넘는 성적을 거두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인 라이트 스트릿은 2년 연속 탑5 안에 들었으니까 얘는 진짜 엄청난 거죠. 아무튼 이 친구들의 주요 포지션은 이렇게 됩니다. 종목을 이렇게 갖고 있었고요. 우리가 좀 흔하게 들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얘네 2등짜리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엔비디아 얘네 1, 2, 3거든요. 다 갖고 있고, 아마존, 메타 들고 있고, 얘네들 뭐 쿠팡도 들고 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포인트 스테이트. 요즘에 쿠팡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창 막 상장하고 이랬을 때 고점에서 쭉 미끄러져가지고 뭐 마이너스 60%인가요? 뭐 그렇게까지 뭐 떨어지기도 했었고,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글로벌 헤지펀드 사도 한국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좀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아무튼 포지션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과연 1등 회사는 뭘 샀을까를 봤더니 이렇게 순이에요. TLN이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이렇게 쭉 밑으로 순서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아는, 흔하게 아는 회사들이 잘 없어요. 저도 여기서 알고 있는 종목이 거의 없으니까. 이 UAL, 이건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 비행기 회사죠. 그 항공사. 실제로 저도 투자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TLN이 1등을 차지했는데 무려 그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33%,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다른 것들은 뭐 4%, 4%, 뭐 3% 이런데 얘만 33% 들고 있는 거니까 비중이 엄청나고, 보통 이렇게 헤지펀드사들이 한 종목에 몰빵해놓고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ETF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확신에서인지 33%를 들고 있었고요. 이게 이번에 처음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 보이시죠? 이번에 처음 매수했는데 급격하게 포지션을 늘린 거거든요. 1100만 주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던 거를 추매한 것도 아니고 한번 이번에 새로 이제 매수하게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뭐 큰 확신이 있었나 보죠. 그리고 2등, 3등 테바랑 로이브, 이거 티커인데 그냥 편하게 그렇게 부를게요. 얘네들은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65 종목을 갖고 있었고요. 이번에 신규 매수한 종목들은 TLN, UAL, THS, DK 이렇게 4종목입니다. 저번에 어떤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유명한 데서 델타를 매수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얘네도 UAL을 이번에 매수했네요. 근데 그냥 매수한 것도 아니고 대량으로 매수했거든요. 이번에 신규 매수한 것들을 다 대량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항공사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런 주식들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1, 2, 3등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TLN은 에너지 회사고요. 2등 테바, 로이브 얘네들은 제약회사예요. 한 가지 되게 좀 놀라웠던 거는 저희가 작년에 AI 혁명이라고 해서 거의 뭐 AI 그러니까 AI 붐, AI 관련된 주식들만 엄청 올랐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M7도 그렇고. 근데 그런 기술 기업들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81.5%라는 수익률을 기록한 거니까 더 이제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가 우리 눈에는 이제 AI만 보였지만 그 외 분야에서도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선 가장 높은 매수를 한 TLN, 그 탈렌 에너지라는 회사인데 지난 1개월 수익률을 보니까 12%가 올랐고요. 6개월 수익률은 무려 75%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를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애매한데 이렇게나 많이 오른 회사가 있었어요. 왜일까요? 여기가 그 미국의 원전을 비롯한 여러 발전소를 운영하는 에너지 전문 기업인데 이제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받기 위해서 탈렌 에너지에 데이터 센터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 공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보시면은 최근에도 그 아마존은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펜실베니아주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대규모 그 데이터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탈렌 에너지랑 아마존이 서로 계약을 맺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뭐 한 300메가와트 정도 공급을 받았다라면 이번에는 480메가와트로 늘리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결했는지 아니면은 지금 체결 중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계획에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특성상 대량으로 이제 전력 수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력 수급 관련주들이 상당히 거의 1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런 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었던 거였고요, 아마존이. 그래서 탈렌 에너지가 수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빅테크랑 엮여 있으면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작년에 엔비디아 묻은 종목들 뭐 사운드하운드였나 뭐 그런 데들도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었고 이 탈렌 에너지도 역시 아마존에 엮여 있으니까 상당히 좀 수익률이 높은 상황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포지션이 높았던 테바 파마스티컬스라는 종목인데 최근 6개월 수익률 보니까 31%였었고요. 이때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이죠.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어요. 뭐 어떤 호재가 있었나 봐요. 뭐 하는 회사냐면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기업을 소개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일단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이 회사는 목재학 전문 회사라고 하고요. 한때 화이자를 넘었을 만큼 보이시죠? 이제 코로나 때 21개의 가장 큰 그 회사들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화이자를 넘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죠. 재무제표를 한번 봤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 중이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한 이게 몇 프로가 될까요? 한 40% 정도 전년 대비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무려 7분기 연속 매출 증가를 했고 미국 내 복장 매출이 11억 달러를 달성해서 전년 대비 30%가 오르게 됐고요. 유럽에서도 10% 증가했고 가이던스도 1억 달러가 상향될 만큼 우상향 매출적으로는 그러니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세 가지 그 약을 갖고 있는데 뭐 헌팅턴병 되게 이름도 생소한 그런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고 편두통, 조현병 치료제 갖고 있다고 하는 특히 조현병 치료제 이건 좀 탐나네요. 우리나라에도 좀 조현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빨리 우주디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높은 포지션은 로이반트 사이언스였는데요. 최근 수익률은 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7% 최근 1개월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는 두 번째 회사, 그 테바와는 다르게 미국 기업입니다. 그 좀 신뢰가 가죠. 그리고 여기가 SK바이오팜의 그 뇌전증 치료제랑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의 자가면역 치료제도 이 회사가 판매를 중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랑도 좀 연관이 있는 회사이고 화이자랑 같이 자회사를 설립한 회사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근본은 갖춘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에 접근할 때 뭐 이스라엘 기업과 미국 기업 하면 좀 거리감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기업이 더 이렇게 멀리 느껴지잖아요. 아무튼 그런 회사라는 거. 그럼 2등을 기록한 그 라이트 스트릿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여기는 좀 친근할 거예요. 일단 종목수는 22개 갖고 있고 뭐 이번에 대량 매수한 게 알고 있죠. AMD를 대량으로 매수했고요. 나머지는 뭐 빠르게 패스할게요. 그냥 투자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1, 2, 3등이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엔비디아, TSMC, AMD였고요. 그러니까 AI 장세답게 이런 관련주들 위주로 투자하는 중이었더라고요. 투자의 정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중도 적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1, 2등이 좀 높은 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AMD를 대폭 늘렸어요. 거의 보유 포지션의 절반 가까이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57%라고 하니까 원래 100만원어치 갖고 있었던 거를 200만원어치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MD에 뭐 어떤 거를 보고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AMD의 비중을 높였고 반면 TSMC를 엔비디아 비중은 낮췄습니다. 이제 이만큼 낮췄어요. 근데 거의 뭐 지장이 없는 0.5%밖에 낮추지 않은 숫자라서 이거는 뭐 그냥 차익 실현 같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타이거 컵스 헤지펀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월가의 전설적인 헤지펀드가 있거든요. 타이거 매니지먼트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창업자 밑에서 일했던 펀드 매니저들을 이제 타이거 컵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타이거 컵스들이 여러 헤지펀드를 설립을 해서 각각의 이제 시장에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주로 빅테크를 선호하는 투자법으로 유명합니다. 빅테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번에 1등부터 9등 어디까지 했는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2등, 4등, 9등이 다 타이거 컵스 출신, 그러니까 타이거 컵스 출신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고, 보시면은 빅테크 위주로 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TSMC, AMD, 아마존, 뭐, 메타, 아마존. 좀 중복되는 종목들이 많죠. 우리 모두가 투자하는 그런 종목들을 이런 회사들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 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회사라고 해서 막 특이한 종목만 갖고 있었던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선호 투자처답게 주요 포지션 1, 2, 3등에 이제 빅테크들 위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타이거 컵스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아마존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85%에 그러니까 타이거 컵스의 85%가 엔비디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 TSMC도 85%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순서였는데 그러니까 아마존은 모든 이제 이 타이거 컵스가 속해 있는 헤지 펀드들은 다 갖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최선호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일단 아마존을 안 갖고 있고요. 이 유명한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사들이 다들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그냥 참고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잔기술 쓰지 말고 빅테크 위주만 투자해도 평균 이상을 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빅테크 위주의 그 헤지펀드사들이 2등, 4등, 9등을 차지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잘해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제가 잔기술이라는 거는 막 잡주들 있잖아요.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오르는 그런 잡주들 그런 것들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나겠지만 뭐 빅테크에 투자하면 몇 프로, 뭐 십몇 프로 뭐 이 정도밖에 연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되게 감질만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거 위주로만 투자를 해도 평균 이상은 한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